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외 인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권의 보장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집단이 바로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기 쉬우며 또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 성별, 이주민, 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쉬워서 정말 다양한 이렇게 인권 침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영구성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편견이나 차별을 가져오는 특성이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을 받는 특성이 다른 거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런 소속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금방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의 요점이고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때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결혼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은 이동을 한다든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교육 및 취업에서 차별을 겪기도 하고, 결혼 이민자는 언어 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적정 임금을 받지도 못하면서 또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인식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노동 조건도 열악하면서 거기에 임금까지 처벌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우리 주위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을 자료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의 그 실태를 보면요. 결혼 이민자들이 뽑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한국어 교육이란 거죠. 이게 정말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어디에 생활하는데 일상생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도 이렇게 미숙한 한국어 그리고 수업 자체가 어때요? 한국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곳에 한국어 자체에 많은 이렇게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혼 이주 여성의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가정폭력 경험을 했던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욕설을 한다든가 왜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든가 폭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정폭력 경험이 많고요. 또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언어 문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말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월 평균 가구 소득도 별로 높지가 않은 거죠. 별로 높지가 않고 또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 역시도 금방 나왔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문 취업자보다 결혼 이민자가 더 많은 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생활 만족도도 이렇게 이제 매우 만족하는 것에 보다는 중간보다 조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차별도 심하게 받은 게 4라면 뭐 3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매우 어려움이 5점이라고 한다면 3점, 2.8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어렵다. 매우는 아니지만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그 생활 실태를 보면 우리 보통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이주 노동자의 노동시간 10시간이 넘는 거죠. 그리고 월 평균 2014년에 223만 원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는 180만 원의 이제 그런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직장 생활의 어려운 이유들도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등이 그런 것을 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이렇게 차별도 뭐 욕설이라든가 문화적 그런 차이로서의 그런 어려움, 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그런 차별을 받는 거 너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인의 그런 노동자인 초온 토미코 씨의 그런 노동 환경을 보면 마을의 농장 4곳에 불법으로 파견된다고 합니다. 월 계약서에는 226시간이지만 월 300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달이 30일로 본다면 아무도 어느 날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해야지 300시간이 되는 거죠. 월급이 140만 원인데 거기에 또 체불 임금 1,600만 원이에요. 1년 정도 월급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뭐 숙식하는데도 파손된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뭐 숙식하고 있고, 한겨울인데도 난방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방치되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의 그런 차별의 형태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그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요. 장애인 차별이 많은 것의 이제 그 실태, 이것을 보면 보험 계약에서 장애인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50%가 이상이 됩니다. 뭐 또래 학생들의 차별이라든가 취업상, 보육시설 이용 시, 초등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직장 생활에서, 지역사회 생활에서 전학 시, 교사로부터 고등학교 또 입학이나 전학, 이런 불편이나 차별을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 차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놀이기구,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은 탑승하지 마세요. 탑승 금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왔는데 손님이 떨어진다고 썩 꺼져라고 해서 소금을 뿌린다든가 재수없다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 키즈 카페에도 장애인은 오지 마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입사원 면접에 휠체어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라고 한다든가, 누구 엄마는 또 장애인이더라고 이렇게 뭐 놀림이라든가, 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고 해서 교육의 차별까지, 또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계단이 있다면 휠체어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 지금 이런 장애인의 그런 실태, 차별의 실태를 또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늘상 알고 계시지만 또 항상 또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잊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식도 또한 이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직장 내에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것도 한번 봐볼게요. 성소수자의 학생이 무엇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가라고 보면 학생이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교사, 교과서나 어떤 교과 과정에서, 그리고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에서 학생들이 지금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을 느끼고 있고, 또 괴롭힘이라든가 결과가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울증이라든가 학습 의욕 저하, 자살 시도, 자해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소수자의 차별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분쟁 조정 신청이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사회적 교과서에 128쪽에 사회적 소수자가 경험하는 그러한 차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방 우리 여러 사례를 보았는데 어때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느끼기엔 내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또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놀리고 차별을 떠나서 어때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려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라든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여러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우미를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또 이동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한 결혼 이민자에게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129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모습이라든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만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장애인의 일상 활동의 제약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장애인 생활 도우미의 이러한 제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및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30쪽 청소년 인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그럼 여기 132쪽 세계 인권의 그러한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보장의 범위가 역사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충분히 인권을 지금 보장받고 있는 건 아니란 거죠. 국가나 지역별로 인권이 보장되는 양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국가에 따라서 정치, 경제, 체제의 문제로 자유권을 제한받는다거나 국가의 경제 수준이 낮아서 사회복지 등과 같은 그런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국가의 특정 종교라든가 문화적 이유로 여성이나 아동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인권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빈곤 문제입니다. 이 빈곤은 뭐예요? 가뭄이라든가 기근 등으로 식량 생산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잦은 내전으로 이렇게 이제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정도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교육이라든가 직업 등 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까지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성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나 관습, 사회 구조와 편견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특정 종교에서는 어때요? 여성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임금이라든가 고용, 승진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교육의 기회, 그리고 정치 참여 기회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운전을 하면 불법인 거죠. 그런데 최근 작년 정도 합법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문제입니다. 아동 노동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소득 국가의 아동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부에 힘쓰기보다는 하나의 노동력으로 인식이 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때요? 부당한 일에 저항할 힘도 없고 집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노동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요. 국가별로 본다면 국가의 어떤 지도자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또는 전통적인 종교 관습의 유지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특정 국가에서는 기본권이 탄압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되게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 민주주의다라고 해서 아직도 그렇지만 뭐 인권이라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그 경우가 많다라고 느끼겠지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정도의 인권을 누리지 못한 국가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여러 지역의 인권 문제가 정말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러한 문제 등이 이렇게 개별 사회나 국가에서 발생하지만 국제연합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문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권의 변화 양상을 공부했을 때 맨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연대권이었잖아요. 그죠? 이 특정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그 국가 내에서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국가 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연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저번에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인권선언이 발표됐는데요. 그 선언서가 사실 강제성이 없어요. 만약에 개별 국가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면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문서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어쨌든 국제사회가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이 침해받는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권 관련 선언과 협약을 채택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개별 국가에게 권고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서에 불과하지만 노력을 하겠다, 권고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권 관련 선언과 협약을 이렇게 채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에서 인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지역별 국가별 인권 지수를 발표해서 세계 여러 국가 인권 실상을 세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권 지수를 발표한다든가 인권 실상에 대한 내용이 134쪽에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현황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청소년 노동 문제와 같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2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인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물과 식량 부족으로 위협받는 생명권에 대한 정말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아동 노동 그리고 아동 학대 문제에 이 어린 학생들, 이 어린이들이 지금 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들 여러분 이거 보시고요. 또 이슬람 여성의 인권 보장, 인권이 얼마나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세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게시판에 발달 장애인 영상과 이주 여성의 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면 수업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